자, 맨 처음에 1번, 이거 답은 일단 2번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뭐 하고 싶어? 나는 속도시간 그래프 일단 그냥 그릴 거예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랑 왼쪽 이동할 때는 서로 부호를 다르게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할게. 결국에 얘네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이 길어졌으니까 오른쪽 빨라지겠지?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V,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V라고 한다면 얘네들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겠지. 괜찮을까? 요런 느낌. 근데 충돌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방향 서로 반대일 때 B가 아직 왼쪽으로 움직일 때 충돌하고 속력은 A가 B의 4배다 라고 나왔어서 요 타이밍을 잡아주면 됨. 괜찮을까요? 맞아? 자, 이때 B의 속력을 뭐 V'이라 할까? V'이라고 한다면 A의 속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뭐 그것도 맞고 맞아. 또 다른 표현은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니까 가속도 동일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을 거다. V'에다가 얼마? 2V를 더한 거다. 왜요? 2V만큼 큰 체가 유지되는 거야. 서로 평행 이동한 거야. 위쪽으로 2V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배이다. 요거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 더하기 2V는 마이너스 4V다. 이렇게 V'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하면 5V'은 마이너스 2V니까 V'은 마이너스 5분의 2V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2V니까 여기는 플러스 5분의 8V. 맞게 넣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 어떻게 할래? 자, 이 형태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면 좋냐면 EAS 하면 좋아요. 자, 근데 EAS 할 때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못 쓰겠지 않아? 이동거리 얼만데? A 이동거리는 L은 아닌데? B 이동거리도 L은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근데 A랑 B의 이동거리의 합이 얼마예요? L. 요 평행사변 넓이가 얼마예요? L이 되거든. 평행사변 넓이는 어떻게 할래?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할래. 2V 곱하기 T가 얼마다? L T는 2V분의 L이 나오네. 근데 A의 속도 변화량 얼마야? 나중 속도가 플러스 5분의 8V, 처음 속도가 V니까 플러스 5분의 8V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V분의 L 넣으면 돼요. 이거 괜찮아요? EAS 갖다 박으려 했는데 안 됐을 거야. 왜 안 됐을까? A의 정확한 이동거리 여러분 서술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시간 그래프 잘 해석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해됐어요?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추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자, 14번에 나 이렇게 생긴 거 뭐부터 한다고? 속도시간 그래프를 안 그리면 뭐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A랑 B랑 서로 경사면이 똑같죠? 뭐가 같아야 돼? 가속도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A는 정지 출발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B도 가속도는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느려지면서 정지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A 같은 경우는 정지한 상태로 쭉 이렇게 가겠지. 예. 근데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느려졌다가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기하적으로 너무 안 예쁘게 그려서 조금만 더 잘 그려볼게요. 왜냐면 다음 정보가 나오는데, 다음 정보가 뭔 정보냐면 이때 부딪힐 때 어떻게 되냐면 충돌할 때 A의 속력은 B의 속력 2분의 3배라 하잖아. 그쵸? 만약에 이때 B의 속력, 부딪힐 때의 속력을 뭐 V'이라고 해볼까? 그럼 A 속력 얼마예요? 얼마야? 자, 둘이 서로 평행하지. 뭐라고? 처음에 얘는 0이지. 자, 0. V' 더하기 몇 더해야 되겠니? 평행 이동한 거잖아. 6. 이거 우리 인지해야 된다. 두 문제를 이렇게 같이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위에서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몇 배래? 2분의 3배래. V' 곱하기 6은 2분의 3 곱하기 V'. 그래서 2분의 1 V'이 얼마? 6. V'은 12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B는 12로 끝나고 A는 18로 끝나네. 인지됐어요? 그치? 그래서 A는 18m/s로 끝나고 그 다음에 B는 12m/s로 끝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나올 거냐? 바로 사이즈 나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얘가 Q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어떻게 하는 거야?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Q 자리로 왔다가 R로 가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B의 전체 변이는 얼마일까요? B 처음 위치 Q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맞지?
그치? 그럼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게 B의 변이 아니야? 얼마야? 18m. 그래서 얘는 자 얘네들이 각도가 똑같고 둘 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넓이 시간을 동일하게 하면 넓이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18m를 가게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12니까 얘는 그러면 3등분 시간을 3조각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쵸? 그럼 얘는 이때 여기가 얼마일까? 플러스 6m/s로 Q점을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자, 요 구조를 이해하면 좋은데 처음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6m/s로 Q점을 지나가잖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올 때 Q점을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는 플러스 6m/s로 지나가게 될 거야. 이해됐어? 우리 역학자 에너지 보존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괜찮을까?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 중3 때 같은 높이 지나갈 때 속력 어땠어? 똑같았지. 이때 분기저항 마찰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없지만 무시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속력, 속도의 방향은 바꾸지만 속도의 크기, 빠르기 자체는 그대로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Q점을 두 번째로 지나갈 때 몇 미터/s? 6m/s. 그 다음에 R점 지날 때 12m/s니까 평균속이 얼마입니까? 9m/s지, 그치? 자, 9m/s로 몇 초? 2초를 가면 18m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초예요. 근데 시간 우리 3등분 된다 했지. 자, 2초, 2초니까 전체 몇 초? 전체 6초고요. 6초 동안 속도가 얼마? 18m/s가 증가한 A의 가속도는 플러스 3m/s 제곱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취해서 3m/s 제곱 기억 맞는 말이고. 다음에 P와 Q와 R 사이 이동거리는 각각 S 더하기 18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처음부터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S 더하기 18이야. 그쵸? 자, 그럼 몇 초 걸렸어? 6초.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 얼마? 18m/s. 그래서 6, 9, 54m겠구나. 그래서 S 더하기 18이 54래요. S는 36이네. 그래서 니는 틀렸다. 그 다음에 A가 Q를 지나간대. A가 Q를 지나가면 S 얼마야? 36m를 내려온 거지. 그치? 자, 시간은 정확하지 않네. 근데 S가 Q를 지나는 시간 언제예요? 시간이 아니라 Q를 지날 때까지 이동거리 36m.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얼마? 3 곱하기 이동거리 36은 VQ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0이죠. VQ의 제곱은 얼마다? 6 곱하기 36 얼마? 6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VQ는 6루트 6이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속도 시간 그래프 일단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뭔 상황인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23번 볼게요. 자, 실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라고? 2분의 7 mg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자, 실 P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보려면 P를 없애보면 돼. 자, 실 P를 없애볼게. 자, 그럼 어떻게 돼? B랑 C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B랑 C가 따라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실 P의 역할은 누구랑 누구? B랑 C라는 묶음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한 묶음으로 잡아도 되지만 그냥 B, C를 한 묶음으로 잡아보면 그러면 B랑 C를 오른쪽으로 끌어주는 게 얼마라고? 2분의 7 mg라고. 근데 B, C에 작용하는 외부에서의 힘 뭐가 있어요? C의 중력, 운동 방향 반대로 마이너스 2mg가 있지. 그러면 B와 C의 전체 R자임은 플러스 2분의 3mg가 얼마야? 3m 곱하기 A가 돼서 A는 2분의 1 G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 덩어리 전체 그럼 A도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얼마일까? 플러스 2분의 1 G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A R자임은 오른쪽으로 얼마? 2m 곱하기 2분의 1 G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mg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F0 왼쪽으로 2분의 7 mg를 빼주면 R자임 플러스 mg가 나와서 F0는 2분의 9 mg가 나오네요. 2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너무 빠르니? 어쩔 수가 없는걸?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장력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줄을 끊어봐. 그 줄을 끊었을 때 못 따라오는 애들을 그 줄이 끊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A가 실 P가 끌어주고 있는 애는 B와 C 덩어리고 B만 따로 놓고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이 장력을 모르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 왼쪽 줄의 장력을 모르기 때문에 B만 놓고 보면 해결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A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F0의 크기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 문제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어찌됐든 A와 B와 C의 가속도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가속도 크기 알려면 어떻게 하면 편하다?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얘한테 작용하는 외부 힘들을 다 찾아. 그래서 알짜임 만들면 얘는 실 P가 잡아당기는 힘 오른쪽으로 2분의 7mg, 그 다음에 C의 중력 2mg는 운동방향 반대. 그래서 2분의 3mg가 3m이라는 덩어리 전체의 가속도가 되겠구나. 알짜임이 되겠구나. 그래서 A는 2분의 1g 나왔고, A 마찬가지도 A와 B와 C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하다를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이 정도까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자, 운동량 중요한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운동량을 줬다. 그래서 A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EP. 그 다음 B 처음 정지지. 운동량 초가 얼마예요? 플러스 EP가 돼야 됩니다. A가 충돌하고 나와서 충동량 얼마,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P지. 그러면 B는 플러스 3P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충돌 후 B의 운동량 크기는 P가 아니라 3P가 돼야 되고요. 질량은 B가 A의 3배인 게 속력이 똑같은데 운동량의 크기가 3배라는 얘기는 질량이 3배가 맞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뭐가 돼? 충격량이 돼요. 그래서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평균 힘이 돼요. 시간분의 충격량. 그래서 여기 T2 빼기 T1은 걸린 시간이고요. 그 다음 충격량 3P죠. 그래서 3P를 T2 빼기 T1을 나누면 평균힘의 크기가 나온다. 니은디귿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옆에 별표 하나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생소한 걸 이제 한번 잡을게. 자,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상대 속도라는 게 있다. 상대 속도는 뭐냐면 V, A, B 이렇게 써볼게요. 요걸 줄글로 풀면 A가 본 B의 속도야. 자, 여러분 눈 이렇게 한쪽 눈만 떠보면 코가 보일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코 보이지? 그치? 내가 움직일 때 내 시야에서 코가 만약에 움직여? 내 시야에서 코가 움직이면 아마 이렇게 뜯어질 거야. 근데 안 뜯어지잖아요. 그치? 이거 안 뜯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안 뜯어진다는 건 A가 본 B의 속도가 얼마야 되냐면 0이라는 얘기야. 간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앞차, 우리 뭐 운전을 여러분들 안 해봤겠지만 운전 게임 같은 걸 대충 하면, 게임에서 운전한다고 친다면 앞차가 있고 내가 있어. 근데 갖다 박을 것 같아. 간격이 좁아져.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내가 쟤보다 빠르다. 그치? 그래서 내가 본 쟤의 속도는 음수다.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얘가 앞으로 멀리 가네? 그러면 얘가 나보다 빠르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 간격의 시간 변화율. 그러니까 자, 상대 속도는 시간분의 간격의 변화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 어떻게 하냐? VB 빼기 VA로 나타내요. A가 본 누구의 속도야? B의 속도거든요. B의 속도라서, 그래서 VB 빼기 VA. 그러니까 이건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VB는 이거지. XB 프라임 빼기 XB를 델타 T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XA 프라임 빼기 XA를 델타 T로 나눈 걸 이렇게 빼는 거잖아.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분의 XB 프라임 빼기 XA 프라임 빼기 XB 빼기 XA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처음 간격을 A와 B의 나중 간격에서 뺀 거랑 같아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한 식은 필요 없고 상대 속도가 뭐다? 간격의 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 간격 X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 있는 A,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편해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기울기가 뭐야? T0 분의 마이너스 D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A가 본 B의 속도가 돼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4T0 분의 플러스 T가 A가 본
B의 상대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나중 상대 속도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놓고 풀어볼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조건이 있냐면 서로 속력이 어땠대? 같은 속력으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VB 빼기 마이너스 VB 했더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T0분의 T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VB는 마이너스 2T0분의 D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VA는 플러스 2T0분의 D 이렇게 괜찮을까? 아, 괜찮은 거 맞나? 안 괜찮은데. 근데 충돌하고 나서는 속력이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VB 나중 속도, B의 나중 속도 V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나중 속도에다가 4T0분의 D를 더한 거로 볼 수 있긴 하거든. 이걸 적용할게요. 자, A 질량 뭐라 했어? M, B 질량 2M.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 푸는 거 아니야. M 곱하기 A의 처음 속도 플러스 2T0분의 D 더하기 2M 마이너스 2T0분의 D는 자, M 곱하기 VA 프라임 더하기 2M 곱하기 VA 프라임 더하기 4T0분의 D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려면 M은 사라져도 되겠다. M 다 지워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2T0분의 D는 VA 더하기 2VA 더하기 2T0분의 D가 되는구나. 그러면 3VA 프라임은 마이너스 T0분의 D가 되네. 그래서 VA 프라임은 마이너스 3T0분의 D가 나와요. 그게 운동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질량 M을 곱해주고 마이너스니까 왼쪽이라 보면 되겠다.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이거 이해됐어요? 다시 우리 간격, 시간에 대한 간격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지? 속도였지. 근데 간격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간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상대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을 본 A가 본 B의 상대 속도가 얘가 간격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T0분의 마이너스 T0분의 D였다가 4T0분의 플러스 D로 바뀐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를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 풀면 되는 상황인데 괜찮은 건가? 자, 이건 나중에 비슷한 문제 또 나오면 내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난이도를 굉장히 높은 문제라서 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안 다루냐? 다루지. 작년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할 때 한 번 더 제가 더 연습시켜 드릴 거고 작년에 순특강 교재 같은 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연습시켜 드릴게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여러분 해볼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자, 얘네들은 그 절대 조건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수평을 이루면 중증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다? 돌림의 표현과 힘의 표현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한테 A에 작용하는 것도 표현이 다 이루어진다. B에 작용하는 것도 표현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조건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이거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있어. 그럼 그게 힌트다. 이때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왼쪽 끝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의 2배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위쪽으로 플러스 F 플러스 2F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자, 뭐가 있을 거냐면 자, 여기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 마이너스 F 프라임 이따 치자보자. 자, 이때 힘의 표현 조건 플러스 3F 빼기 mg는 뭐다? 플러스 3F 빼기 mg 빼기 F 프라임 뭐다? 0이 돼야 된다. 좋아요. 자, 그럼 위에서 돌림의 표현을 잡을 거야. 여러분이 어느 곳을 회전축으로 잡고 싶습니까? 어느 곳을 회전축으로 잡고 싶어? 자,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어디로 회전축을 잡고 싶어요? 세 번째로 잡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F 곱하기 돌림이 이거 전체가 11이라 했죠. 6L.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곱하기 돌림이면 3L이 들어가. 자, 여러분 F랑 F 프라임 둘 다 아직 모르지, 그치?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상태야. 중앙으로 잡아볼게. 자, 열로 잡아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돌림힘이 A 3L 곱하기 F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3L 곱하기 2F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F'이 만드는 돌림힘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팔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잡는 게 좋다고? 여기로 잡는 게 좋아요. 왜? 팔 길이 0을 만들어가지고 모르겠는 힘 하나를 돌림힘 계산식에서 배제시켜 버릴 수가 있어. 개꿀이지. 자, 그럼 잡아보자.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 자, 여기서 자 우리 10L 거리고 질량 중심 여기에서 mg가 있겠지. 2L 거리가 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만드는 거. 자, f 곱하기 3L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줄은 EF 곱하기 3L인데 얘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을 만드는 거는 8의 길이 0이라서 배제. 그 다음에 mg가 있고 얘는 시계 방향입니다. 플러스 mg 곱하기 2L 거리에 있어요.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0이니까 없애고 이항하면 f 곱하기 3L은 mg 곱하기 2L이래요. 그럼 f는 얼마야? 3분의 2mg인 거 확인.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3f는 얼마예요? 2mg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2mg 빼기 mg 빼기 f'은 0. 그래서 f' 실에 B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인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 기억 맞는 말이고 A 왼쪽 끝에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F는 3분의 2mg. 맞는 말이죠. 그러면 물체의 질량. 자, 여기가 이제 아래쪽에서 돌림의 평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위에 잡아대는 F' 얼마라고? mg였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길이가 얼마예요? 10L이죠. 그래서 4L점에서 6L. 자, 시계방향 6L 곱하기 mg. 그 다음에 물체 모르겠어요. xm이라고 하자. xm. 얘는 시계방향이구나. 그래서 얘는 L 거리에 있으니까 3L 거리에 있겠다. 그래서 3L 곱하기 xm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질량 중심은 4L에서 L만큼 떨어진 데 있을 거고 시계 반대 방향. L 곱하기 9mg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6Lmg, 9Lmg 빠지면 3LXmg가 3mg네요. x는 1. 그래서 기니지 답은 다 맞았습니다. 다 맞는 거였다. 안타깝게도 찍신이 강림하신 분은 없었다.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고 제가 이것만 한번 쓱 봤어요. 찍어서 맞춘 사람 있는지. 없었다. 매우 아쉽게. 근데 뭐 찍어서 맞으면 진짜 맞는 건데 어쨌든 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나요 이거?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 이거는 오히려 그냥 돌림의 평형식만 주구장창 쓰면 무조건 풀려. 그래서 그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지만 문제 자체는 안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편해요. 금방 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속도시간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석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중에 가면 더 어려울 거예요. 돌림의 평형 문제는 그 고점이 정해져 있어. 그냥 그래봤자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속도시간 그래프를 잘 그려서 문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속도 나오는 요거 5번 요 문제 나중에 비슷한 문제 또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설명 자세하게 드릴 거고 우리 3월부터는 문제만 주구장창 풀 건데 그때는 내가 자세하게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끊기가 약간 애매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려 어디 들어가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들어가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7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가 왜 어렵냐면 앞에 부분을 총출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뭐 가속도, 변이 이런 걸 파악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령 운동량이 충격량이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충격량을 가지고 운동량 변화량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어쨌든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1과 에너지입니다. 우리 중3 과학에서 1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1 뭐라고? 1의 정의가 뭐야?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1 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힘이 물체에 1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을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자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에요. 1의 양 워크라고 합시다. W가
양수고요. 그다음에 수직할 수 있거든.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수직할 때는 1의 양이 얼마니까 0입니다. 0.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수 있잖아요. 반대 방향이면 1의 양이 음수입니다. 요거 중요. 같은 방향 양수, 수직 0, 반대 방향 음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물체를 왼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나와서 나 도와준다고, 선수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밀면 이거 도와주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마이너스 1인분 한다. 뭐 게임에서 얘는 1인분이 아니라 0인분 한다고도 하지만 방해가 돼. 오히려 그럼 마이너스 1인분 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양의 일을 해요. 1인분을 하는 거야. 근데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오히려 이건 깎아먹는 거야. 마이너스 1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수직하게 준다.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올라타면은 도움은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힘을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하게 되면 1의 양 0.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의 양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것도 세 줄로 쓸 거야. 자, 1번 1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리 써놓고 할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미리 써놓고 할게. 알짜 힘이 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EK 써놓고 가자.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난 영어를 잘 모르겠어. 키네틱이라는 게 뭔가 움직임이랑 관련된 거래요. 그래서 EK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똑같은 식이에요. 외부 힘이 한 일. 자세하게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이겠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결국에 요 세 줄이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 풀 요것만 하면 돼 그냥.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조금 빡세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해봐야지. 이거야. 이거 결국 이거밖에 없어. 세 줄이야. 진짜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원리가 단순할수록, 그러니까 원칙이 단순할수록 그 단순한 거를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려면 빡세. 근데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 이동하게 되면 1 했다고 하고요. 이때 힘의 단위 뉴턴과 이동거리 단위 미터를 곱한 게 뉴턴 곱하기 미터를 줄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들어봤죠? 자, 뉴턴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단위에다가 미터를 곱해준 단위를 이거를 우리가 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힘이 한 일, 만약에 이동거리에 대해서 힘이 일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높이가 뭡니까? 힘 세로가 이동거리가 되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냥 1의 양이 되버렸거든요. 맨날 보는 상황. 근데 힘이 이동거리에 대해서 변해버리면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를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정분한다고 하고 볼 수 있겠죠?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제시된다면 밑부분 넓이는 바로 뭐다? 1의 양입니다. 그런데 꾸불꾸불한 경우를 넓이 구하라고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구하라고 제시되어 있다면 도형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거고 우리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자, 그럼 에너지가 뭔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옆에 써놓기만 할게. 에너지 할 수 있는 일의 양.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래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이 K, 키네틱 에너지에서 K로 붙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이 K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알짜 힘이 일을 해볼까? 자, 알짜 힘은 뭐예요? F는 MA가 적용되는 그 힘이 알짜 힘이에요. 자, 알짜 힘 MA로 이동거리 S만큼 이동시켜볼게. 자, MAS가 뭐예요? 알짜 힘이 한 일. 그치?
근데 우리 MAS 뭔가 뭐 많이 듣던 말인데 MAS EAS랑 비슷하잖아, 그쵸? EAS에다가 뭘 곱한 거야? 2분의 M 곱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EAS는 뭐예요?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이거든. 근데 2분의 M 곱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네. 밑에 사실 써 있어요. 밑에 있어. 있어.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돼요. 이건 알짜임이 일정할 때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요식은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정을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어쨌든 결론이 저렇게 나와요. T분의 2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건데 안 할게.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나중에 근데 그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시켜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나중에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자. 어쨌든 간에 알짜 1 운동의 정리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한 일은 뭐다? 운동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내가 위에 써놓은 그거잖아.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왜 그런가요? EAS를 때려보니까 그렇더라고. F는 MA,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동거리를 곱하게 되면 EAS랑 같은 꼴 나와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힘이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힘이 여러 개 작용했을 때 그 힘이 한 일은 그냥 그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여러 가지 작용하면 그 힘들을 다 더해봐서 알짜임이 최종적으로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돼요.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거지.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게. 만약에 얘가 뭐 1kg라고 해봐요. 그럼 중력이 아래로 몇 뉴턴이에요? 10뉴턴이라고 하자. 9.8 대신에 10으로 할게. 내가 위쪽으로 내 손으로 20뉴턴으로 밀었다고 치자. 그럼 그리고 1m로 올릴게. 1m로 올릴게. 자,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 얼마예요? 10뉴턴 곱하기 1m. 10줄이 뭐예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근데 힘이 한 일은 20뉴턴 곱하기 1m거든. 그럼 20줄이야. 그럼 10줄은 어디 간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그 알짜임이 한 일만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종 에너지 변화량들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힘이 한 일은 그냥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 돼요. 그냥 이것저것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알짜임이 딱 나온다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딱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은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치 에너지. 자, 이거를 이 P라고 하잖아요. 왜 P라고 하냐면 전 교육과정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 뭐 이런 말 하잖아.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말 한다고 쳐봐. 여러분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잠재 포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렇게 틀린 말,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이상한 말이니? 아니 맞는 말. 그러니까 뭐 진위 여부는 알 바 아니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서울대생한테 하면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 되잖아. 왜요? 포텐이 있다는 건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고딩한테 할 말이잖아. 근데 서울대생한테 그 말을 해서 뭐해?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포텐셜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직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옆에다가 중력이 해줄 일인 거예요. 중력이 해줄 일. 중력 때문에 이 에너지가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떠 있는 얘는 에너지 없는데요? 근데 얘를 놓자마자 에너지가 있었잖아, 사실. 이런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왜 에너지가 생기냐? 놓는 순간 중력이 어떤 일을 해줄 거잖아요. 어디까지? 기준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면 얘는 놔도 아무 일 안 생기지. 그러면 얘 중력이 해줄 일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너는 해줄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중력이 해줄 일이 있었던 애들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mg, 질량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g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h,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준면 그래서 h만큼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얼마의 어떤 힘으로? mg라는 힘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 h만큼 이동할 것 같잖아. 그래서 mg에 h를 곱한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치, 그 기준면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이 바닥을 파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준면이 여기면 기준면으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따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값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연직 방향으로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mgh만큼. 연직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경우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힘이 물체하는 일이 mgh가 되고 중력이 해줄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탄성력은 우리 지금 쉬는 시간 갖고 와서 할게요. 지금 6시니까 10분 쉬고 6시 10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